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 분야 정말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관심이 정말 많죠.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려니까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할지 이게 좀 막막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마치 뭐랄까, 안개 속을 걷는 기분? 워낙 빠르게 변하는 분야니까요. 그 막막함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물결 안에서 진짜 좋은 걸 가려내는 건 전문가한테도 사실 큰 도전이죠. 개별 기업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 또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다 따져봐야 하니까요. 맞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요, 좀 다른 길을 안내해 드릴까 해요. AI 분야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바로 그 상장지수 펀드, ETF입니다. ETF. 그거 좋네요. 여러 AI 관련 기업들을 한 번에 딱 묶어서 투자하는 방식이니까 개별 종목 고르는 부담을 확 덜 수 있겠어요. 약간 AI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오늘은 특히 좀 주목할 만한 AI ETF 세 가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이 ETF들이 여러분 투자 결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문을 열어볼까요? 글로벌 X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ETF, 티커는 AIQ입니다. AIQ. 네. 이게 2018년 5월에 미래에셋증권에서 출시했으니까 순수 AI 테마 ETF 중에서는 그래도 꽤 자리를 잡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비교적 좀 초기에 등장한 AI ETF 중 하나죠. AIQ의 핵심은요, 인덱스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dex라는 그 지수를 따라간다는 점이에요. 그 인덱스요? 네, 단순히 이름만 AI가 아니고 실제로 AI나 빅데이터 기술 개발, 활용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을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지수입니다. 주로 관련 분야 R&D 투자 규모라든가 아니면 매출 비중 같은 기준으로 종목을 편입하고요. 그렇군요. 기준이 있네요. 네. 그리고 현재 운용 순자산 규모가 약 53억 8천만 달러. 이 정도에 이른다는 건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와, 53억 달러면 정말 상당한 규모인데요. 그렇죠. 지수를 추종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요. 보니까 88개나 되는 주식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폭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88개 종목이면 꽤 넓은 범위를 커버한다고 볼 수 있죠. 약간 AI 생태계의 다양한 영역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노린 건데요. 그 상위 5개 보유 종목만 봐도 그 다양성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어떤 기업들인가요? 우선 데이터베이스랑 클라우드의 전통 강자 오라클, 오라클. 그리고 중국의 거대 기술 플랫폼 알리바바. 알리바바도 있군요. 네, 검색이랑 AI 연구의 선두주자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알파벳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AI 소프트웨어에도 힘쓰는 테슬라. 테슬라도 AI 관련주로 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가전, 모바일, 다방면에 걸친 한국 대표 기술기업 삼성전자까지. 와, 삼성전자까지 정말 국경과 산업을 넘나드는 구성이네요. 네, 맞아요. 오라클, 알리바바, 알파벳, 테슬라, 삼성전자, 정말 글로벌 빅테크들이 두루두루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대가로 연간 운용 보수가 0.68%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테마 ETF로서는 어떤 수준인가요? 0.68%면요. 일반적인 시장 지수 추종 ETF보다는 좀 높아요. 하지만 특정 테마나 섹터에 집중하는 ETF 중에서는 그냥 중간 정도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 네, 아주 저렴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편도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성과는 어땠나요?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성과.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록을 보여줬어요. 설정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이 16.6%에 달했고요. 우와, 연평균 16.6%요? 네, 특히 지난 1년간은 거의 23%나 상승했습니다. 23%? 엄청나네요. 그렇죠. 물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AI나 빅데이터 관련 대형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강세를 잘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즉 AIQ는 어떤 특정 종목의 대박 이런 것보다는 AI 산업 전반의 성장이 좀 꾸준히 올라타는 전략, 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연평균 16.6%, 최근 1년 23%.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방식인데도 이 정도면 정말 인상적인 성과네요. 네, 그렇죠. 광범위한 기술주 상승기에 그 혜택을 잘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 전반이 안 좋을 때는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겠고요. 그럴 수 있죠. 패시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ETF로 넘어가 볼까요? iShares AI Innovation and Tech Active ETF, 티커는 BAI입니다. 네, BAI. 이건 이름에 액티브가 딱 붙어 있는데 앞서 본 AIQ와는 운용 철학 자체가 다른 것 같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BAI는 AIQ 같은 패시브 펀드가 아니고요. 펀드 매니저가 직접 투자 판단을 내리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아, 직접 고르는 거군요.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죠. 블랙록, 여기서 운용을 맡고 있고요. 토니 킴하고 리드 맨지라는 두 명의 매니저가 AI랑 기술 분야에서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업들을 직접 골라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오,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서 더 유망해 보이는 종목 비중을 늘린다거나 반대로 좀 위험 요인이 보이는 종목은 제외한다거나 이런 능동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직접 엄선해서 투자한다니 이건 또 다른 기대감을 주네요. 시장 상황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게 액티브의 장점일 수 있죠. 이건 언제 출시되었고 규모는 어떤가요? AIQ보다는 역사가 좀 짧다고 들었는데요. 네, BAI는 2024년 10월 21일에 출시됐으니까요. AIQ에 비하면 거의 신생 펀드에 가깝죠. 아, 정말 얼마 안 됐네요. 그런데 이게 좀 흥미로운 점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운용자산 규모는 58억 달러예요. 오히려 AIQ보다 약간 더 큽니다. 정말요? 신생펀드가요? 네, 단기간에 상당한 자금이 몰린 셈인데 이건 아마도 그 블랙록이라는 운용사 명성 그리고 AI 분야에서 액티브 운용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이런 게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하긴 블랙록 이름값도 있고. 그렇죠. 전문가가 알아서 잘 골라주겠지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거죠. 신생 펀드인데도 더 많은 자금을 모았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액티브 전략의 매력이 크게 작용한 것 같네요. 그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다른가요? 액티브 펀드니까 좀 더 집중된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BAI의 포트폴리오에는 총 39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39개요? 확 줄었네요. 그렇죠. AIQ가 88개였으니까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훨씬 압축적이죠. 소수의 유망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집중하는지 궁금한데요? 상해 보유 종목을 보면 그 특징이 더 명확해져요. AI 연산의 핵심이죠. GPU 절대 강자 엔비디아. 아, 엔비디아 역시. 그리고 반도체랑 인프라 소프트웨어 강자 브로드컴. 브로드컴도요. 소셜미디어랑 메타버스 선두주자 메타 플랫폼즈. 페이스북이죠. 메타, 클라우드랑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의 거인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리고 아까 AIQ에도 있었던 오라클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겹치네요. 네, 오라클처럼 겹치는 종목도 있지만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현재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플레이어들, 여기에 대한 높은 비중 투자가 눈에 띕니다. 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름들이 전면에 나선 걸 보니까 확실히 현재 시장의 주도주에 집중하는 느낌이 아주 강하네요.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죠. 운용 보수는 0.55%라고 하는데 액티브 펀드인데도 AIQ보다 낮다는 점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액티브 펀드가 보수가 더 높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액티브 ETF 중에서도 보수를 낮추는 경향이 좀 있어요. BAI의 0.55%는 다른 액티브 기술 펀드들이랑 비교해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 가장 큰 고려사항은 역사가 짧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게 좀 걸리네요. 네, 이제 막 1년이 지났거나 그 언저리일 텐데 장기적인 성과를 검증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액티브 운용이라는 게 시장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가져다줄 잠재력도 있지만 반대로 매니저의 판단착오나 시장 변화 대응 실패 이런 걸로 오히려 시장 평균보다 못한 성과를 낼 위험도 항상 존재해요.
이른바 매니저 리스크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매니저 리스크죠. 그렇군요. 액티브 운용의 잠재력과 그 매니저 리스크, 그리고 짧은 트랙 레코드라는 점을 다 같이 고려해야겠네요. 장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자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구체적인데요. 로보 글로벌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인덱스 ETF, 티커는 아로보입니다. 아로보. 네. 이건 AI 중에서도 로봇공학이라는 특정 분야에 딱 집중하는 것 같네요. 네, 이름 그대로입니다.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지만 가장 눈에 띄고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로봇공학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요. 공장 자동화, 물류 시스템, 서비스 로봇, 그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이 아로보 ETF는 바로 이런 로봇공학, 자동화 기술, 그리고 관련된 AI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AI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특히 움직이는 AI? 네, 맞아요. 물리적인 자동화와 로봇 기술에 특화된 테마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과 자동화. 정말 미래 산업의 핵심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분야죠. 이 ETF는 언제부터 있었고 어떤 기업들을 주로 담고 있나요? AIQ나 BIE와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요. 아로보는요. 로보글로벌과 엑스체인지 트레이디드 컨셉츠가 손잡고 2013년 10월 21일에 출시했어요. 2013년이요. 와, 꽤 오래됐네요. 네, 오늘 살펴본 새 ETF 중에서는 가장 역사가 깁니다. 1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베테랑 ETF인 셈이죠. 베테랑이군요. 포트폴리오에는 총 77개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7개. 네. AIQ 88개보다는 조금 적고 BIE의 39개보다는 훨씬 많네요. 상대적으로 좀 넓은 범위의 로봇 및 자동화 관련 기업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ETF였군요. 10년 이상의 기록이 있다는 건 나름의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검증할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상위 종목들은 어떤가요? 앞서 본 빅테크 중심의 ETF들과는 확실히 다른 이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 차이가 아주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여기는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 감속기 분야의 강자입니다. 아, 하모닉 드라이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심보틱, 여기는 AI 기반 로봇을 활용해서 창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혁신 기업이고요. 물류 자동화 중요하죠. 또 다른 일본 기업인 환학, 여기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죠. 환학은 유명하죠. 미국의 테라다인, 여기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로 유명하지만 협동 로봇 같은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라다인도 있군요. 그리고 우리에게 폭스콘으로 잘 알려진 대만의 홍하이 정밀공업, 여기는 전자제품 위탁 생산 과정에서 자동화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와, 폭스콘까지? 네, 보시다시피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산업 자동화, 정밀기계, 로봇 제조, 관련 부품이나 솔루션 기업들,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심보틱, 환학. 확실히 이름만 들어도 로봇팔이나 자동화된 공장 라인이 딱 떠오르는 기업들이네요. 그렇죠. 전문 분야죠. 이 전문화된 분야에 투자하는 아로비오의 성과는 어땠고 운영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좀 높을 것 같다는 예상도 드는데요. 네, 성과를 보면요. 설정 이후 연평균 약 8.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 8.4%? 네,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은 약 15.6%로 최근 들어서 성과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 최근엔 좀 올랐네요. 다만 아까 봤던 AIQ의 연평균 16.6%나 최근 1년 23% 상승률, 여기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이건 로봇 및 자동화 섹터 자체의 성장 속도나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섹터 특성이 있겠죠. 운용 보수는 예상하신 대로 연 0.95%입니다. 오늘 본 새 ETF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와, 0.95% 꽤 높네요. 네, AIQ 0.68%나 BIA 0.55%보다 확실히 높은 수준이죠. 이건 아마도 로봇 공학 및 자동화라는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리서치,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관련 기업들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 이런 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전문 분야니까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AI ETF, AIQ, BAI, 아루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AIQ는 AI와 빅데이터라는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지수를 추종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는 패시브 ETF. 네, 그렇죠. 넓게. BAI는 전문가가 직접 선별한 소수의 핵심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아로보는 로봇공학과 자동화라는 특정 테마에 깊이 파고드는 테마형 ETF.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각각 추구하는 전략도 다르고 담고 있는 기업 그리고 비용과 성과 기록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 ETF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AI라는 이 메가 트렌드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방법이 다른 거죠. AIQ는 넓은 그물을 던져서 AI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따라가고 싶은 투자자에게 좀 맞을 수 있고요. BAI는 전문가의 선별 능력을 믿고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업에 집중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그리고 아로보는 AI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물리적인 자동화, 로봇 기술의 미래에 강한 확신을 가진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갈리겠네요. 네, 어떤 ETF가 절대적으로 최고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나 투자 기간, 위험 감수 성향, 그리고 각 ETF의 운용 철학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정답은 없죠. 네. 이 ETF들은 모두 복잡하고 전문적인 AI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AI 투자라는 이 복잡한 지도를 이해하고 또 자신만의 경로를 설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단순히 과거 수익률 숫자만 비교하는 걸 넘어서 각 펀드가 어떤 시각과 전략으로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고 있는지 그 이면의 논리를 비교해보는 과정 자체가 참 흥미로운 탐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ETF들은 AI 투자의 다양한 가능성 중 정말 일부일 뿐이에요. 그렇죠. 더 많겠죠.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특정 기술 기업을 넘어서 사회 거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기술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내는 기업이나 산업,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 관점 좋네요. 기술 자체보다 활용.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AI가 단순히 기술주 목록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니면 질병 진단이나 신약 개발 같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떤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지 그런 분야들. 심지어는 우리가 즐기는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창작 영역까지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예술까지요? 어쩌면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아직은 주목받지 못하는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기술이 바꿔나갈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깊이 있는 탐구가 아닐까요? 네, 아주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